사실은 이 게이트의 시작은 정유회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문건이 몇 퍼센트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부총리급 공직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저희가 알기로는 한 7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들은 얘기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레벨의 공직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부총리급 뭐 공직자가 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비서실 통해서 저희가 물어봤고요. 당연히 아시죠. 그건 또 상품이 돈 주고받고 이런 자리 가실 분 아니에요. 저희 부총리는 학교가 되셨잖아요.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일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경위가 됐고 왜 뭐가 문제냐 일목 요연하게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이 문건 가지고만 해도 책 한 권을 쓸까?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휘둔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생 목숨을 끊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 고위층들이 타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윤회 문건 파문을 놓고 책 한 권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쭉 보면서 책 10권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 변호사, 지금 우리가 2014년 1월 달에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정윤회 문건, 기사는 그해 11월 달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문건 내용을 놓고 어제 청문회부터 이번 네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에서 계속적으로 정윤회 문건이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이 정윤회 문건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졌고 보고가 됐길래 그런 건지, 내용의 요지가 대략 어떻게 된 건지. 예, 일단은 이 문건 자체는 17건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부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아직 파악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2014년 1월로 생각이 됩니다. 네. 1월에 이제 세계일보에서 유출이 되었고 네. 사실은 이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장 바로 보도가 되지는 않고 2014년 11월 28일경에서야 네. 보도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도가 된 내용은 극히 이 17건 중에 극히 일부였습니다.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정윤회 씨가 비선실세 비서관들 몇 명과 강남의 모 중식당에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회동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회동 내용 자체가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인사권에 개입을 해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자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서 외부에서 어떤 정윤회 씨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문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상희 부총장, 지금 예. 우리가 이 문건을 주목했던 것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예, 정윤회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개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실상 정권에 맞고 해서 모든 걸 주물렀다. 어쨌든 그 자체가 충격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그 확실한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는 개각 명단이 희중에 유출이 한번 된 적이 있었죠. 네. 지라시 형태로 유출이 되었었는데, 그 지라시 형태로 유출된 내용이 나중에 인사 명단하고 거의 일치를 했다.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 당시부터 이 비선 실세가 국정뿐만 아니라 인사 시스템까지 쥐락펴락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네. 그 과정에 등장한 인물이 사실 정윤회 씨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윤회 씨다. 그래서 그 문건 자체가 나온 것이, 네. 그 얘기 자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정윤회 씨하고 그 당시 소위 이른바 이야기는 십상시, 네. 이런 분들이
강남에서 모여서 그렇죠. 김기춘 전 실장의 해임을 논의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제 문건 형태로 이제 청와대 보고가 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충분히 내용을 조사를 해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반겼죠. 왜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의 본질을 수사하지 않고 유출을 누구가 했느냐 이걸 수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정교한 여론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을 수사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이라든가 그 당시에 뭐 불거져서 많은 문제가 됐겠죠. 그러나 한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다 아픈 데를 치료하고 갈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유출에 대한 경로자, 이 청와대 문건을 누가 유출했냐, 이 유출 경로에만 수사가 집중됐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최순실 게이트가 더욱더 불거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 봐야죠. 자, 정윤의 문건을 최초 작성한 박관천 당시 행정관은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아마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잖아, 내 입은 자꾸라는 거.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게 저거에 1억 배가 넘는데 그 문건이 어떻게 해서 작성되고 어떤 경위가 됐고 왜 뭐가 문제인가 쭉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놀랄 거야. 전만년도 아니다. 오픈 게임이다, 오픈 게임. 물 바가지 한 번 세기 힘들지 한 번 세기 시작하면은 바가지 깨진다. 자, 최병민 편지장 바가지가 세면 깨진다. 그때 이제 세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안 고쳤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겠죠.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셀 때까지 지금 무려 2년이 걸렸어요. 거의 2년이 걸렸죠. 그렇게 보면 이 첫 번째 바가지가 깨졌을 때 그 깨진 것이 별로 여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 우병우 전 그 대통령 민정수석이 결국 효과적으로 그 바가지를 막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느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선 실세의 전모가 드러나는 걸 바라지가 않았잖아요. 바라지 않았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철저하게 그걸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막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왔고 또 거기에 일종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검찰이 기획한 대로 자, 이 문건은 진실보다는 유출 경위를 중심으로 파헤쳐라. 그러니까 그것만 파헤치고 이 부분은 덮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오로지 지금은 사실 결과만 놓고서 뭐 이런저런 아쉬움을 표시하는데 그 결정적인 그 변수라는 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라는 건 비선 실세 문제를 파헤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는 찌라시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의 유출 경위는 국기문란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찌라시를 유출한 게 왜 국기문란입니까? 찌라시를 유출한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국기문란도 아니고 그냥 저 정부에 돌아다니는 문서 하나 흘린 거에 불과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어떤 모순적인 이론 구성을 해가면서도 여하튼 이걸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소정섭정.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정윤회 한 사람을 치면서 결론적으로 쳤던 결과인데 오히려 박관정 경정이 얘기했던 최순실 문제는 고스란히 남겨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뭐 쉽게 하는 말로 몸통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 권력 세계에서 봤을 때 이른바 큰 깃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만 잘라내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문건의 존재 의미 자체를 굉장히 저하시킨 거죠.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찌라시 정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걸 누가 유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이쪽으로 갔고 또 한쪽에서는 어쨌거나 그 당사자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 그리고 그 사건 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지만 씨 미행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윤회 씨가. 이런 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터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권력을 관리하고 운용해야 되는 쪽에서는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 쪽에서는 예를 들면 그럼 이것은 정윤회 씨를 잘라내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이 사건은 찌라시로 해서 유출자를 색출하는 쪽으로 가서 정리를 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이혼까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대통령은 나와 정윤회 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냥 완전히 장막을 치고 가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더 이 최순실 씨의 어떤 국정농단 자체를 그 멍을 더욱더 들게 하는 더 골물 곰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지금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박지만, 정윤회, 최순실 네. 이 세 비선 실세가 경쟁을 했던 거예요. 박근혜 경쟁을 대통령의 네. 비선의 그 영향력으로 네. 경쟁을 하다가 자 미행설이 터져요. 네. 그러면서 박지만 씨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박지만 씨 미행설이 터졌죠. 박지만 씨 미행설. 그러니까 이 미행설을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가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실은 규명이 안 되면서 박지만 씨가 거기서 탈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박지만 씨 줄을 탔던 조홍천 전 비서관도 같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정윤회 문건을 가지고 이제 최순실과 정윤회가 네. 경쟁을 하다가 정윤회 씨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비선 원톱 체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때부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여서 뭐 경제수석이나 이런 또는 교문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최순실 일종의 왕국 비슷한 걸 형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되기 몇 주 전에 직접 만나서 누나인 대통령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정윤회, 최순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한 박영선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발령받기 한 일주일 전에 박지만을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만 측에서 김기춘 실장에게 이런 정윤회와 최순실 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누나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버지의 어떤 그 추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실장님이 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박지만 씨가 누나가 걱정이 많이 돼서 김기춘 실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을 제가 지만 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 참석했던 사람이 박지만 씨 말고 한 명 더 있다. 이분이 아마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상희 부총장. 네. 이 내용이 물론 이게 지금 김기춘 실장이 어디까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최순실 이름도 모르겠다고 지금 계속 하다가 이름은 들었는데 뭐 자주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그렇죠. 좀 말을 또 바꾸긴 했습니다. 자,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누구도 지금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뭐 상식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고 또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해온 그런 사이인데 네. 과연 그 측근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몰랐다는 것이 네. 우리가 일반적 보편적인 상식이 비춰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우리 최 편집 입장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최초의 구도 자체가 저는 이제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 권력의 구도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네. 뭔가 대통령 가족으로서 좀 순수한 말로 가지고 네. 있었다 보는 것인데,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김기춘 실장을 임명하기 일주일 전에 만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만나서 이제 박지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싫어한다. 그래서 박정희 사업을 방해를 하고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최순실 씨와 이런 비서들을 잘 감시하고 국정이 원활히 잘 되도록 좀 부탁해달라. 네.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김기춘 실장한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그다지 권력에 대한 해결문을 가지기 위해서 김기춘 실장을 호습한다거나 회유한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김기춘 실장은 최순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권력의 테두리 내에 있는 박지만 씨한테는 일종의 그 예의를 갖추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 차원에서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권력의 구도 자체는 결국 최순실 씨와 남편인 정윤회 간의 부부지간의 알력으로 생긴 그로 인한 파생된 권력의 아주 헤게모니로 발생된 확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김 변호사.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다면 박영선 의원이 얘기가 맞다면 정윤회 문건 파문이 터졌을 때 김기춘 실장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으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이걸 적당히 보완하고 뭐 대통령 뜻도 있었겠지만 본인도 적당히 덮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결국 그래서 이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기보단 내부에 이것만 자꾸 키워나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비선실 논란이 더 커졌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한 거죠. 예, 실제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도가 된 이 정윤의 문건 유출,
이 문건을 실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보고받은 건 뿐만 아니라 박지만 씨가 처음에 2013년도에 방금 이야기한 2013년도에 만나서 이런 어떤 비서실세 농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은 권력의 서열이나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누가 비선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지만 그리고 뭐 정윤회, 최순실 이 세 개의 어떤 권력을 놓고 과연 이 세 개의 권력 중에 내가 어디에 조금 붙어야 되는지 소위 말하면 어디에 줄을 타야 되는지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 자체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윤회 문건 어떤 비선실세 농단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문건 유출로 한 거는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실은 야당의 TF팀에서 국정농단 비선실세 TF팀에 제가 고발장 작성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돼서 뭐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수집을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야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국회에서는 이런 거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순자도 시자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안에서 완전히 숨어 있었고 정윤회 씨만 사실은 천해진 상황인데 아마 그 천해진 상황 이유 자체는 제 생각에는 정윤회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라든지 대선 2007년, 2012년 그 경선과 대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윤회를 적절하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해서 이 내부적인 어떤 알력 다툼을 완전히 정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